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전문 정블리 정상근 기자, 그리고 1일 명예기자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내일신문 시경객 김영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세 분과 대담 이어갈 건데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방송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시상신소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국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민생 법안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회가 끝난 건 아니고 대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네. 사실 민식이법처럼 국민 생명하고 관련된 법안들은 여야가 사실 이야기를 좀 더 빨리빨리 나눠서 일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기는커녕 질질 끌다가 아주 아예 떠나보낸 부모들 눈물을 또 한 번 쏙 빼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조차도 쟁점 법안인 것처럼 만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 199개를 다 한꺼번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던 이것이 바로 그 비쟁점 민생 법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쟁점 법안화해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비쟁점 법안을 지렛대 삼아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 민생이 지렛대인지 정치적 지렛대인지 다시 한번 좀 국민들은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비쟁점 법안만이라도 조금 많이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9건, 19건 통과가 됐죠. 근데 오늘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 등이 통과를 된 거 보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하준이 어머님이 이제 베이비 뉴스라는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하준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준이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국회에 전혀 고맙지가 않습니다. 저는 초기 임산부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이 호흡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회가 한 짓이 얼마인데 국회가 고맙겠습니까? 민생법안 처리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은미, 혜인이, 태우와 유찬이법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친 거예요. 감정도 지금 사라지고 너무 사람이 지친 거예요. 네, 그렇죠. 참 왜 이제서야 이런 걸 하고 이분들한테 이런 상처를 다시 안겨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유치원 3법은 이렇다 할 지금 얘기가 없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까? 원래 이제 오늘 상정을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예산안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지금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지금 별다른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아까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원내교섭단체 3당 간 합의가 돼서 2조 삭감해서 총액 511조 해서 이제 흔히 국회에서는 시트 작업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정돈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시트 작업이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오늘 중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오늘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것까지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시회로 넘겨서요? 예, 임시국회로 넘겨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시트 작업이 다 안 끝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시트 작업을 아주 빨리 밤새고 해도 한 12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축시켜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속보가 떴습니까? 아직 지금? 속보는 안 떴고요. 지금 국회 상황을 체크를 하셨군요. 예, 국회 상황을 오면서 오늘 국회 상황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국회 상황 차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속보를 국회에 계신 분이 속보를 좀 전해주셔가지고 정말 명예 기자 맞군요. 네네네. 이거 오보가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오보면 여기서 또 사과 한번 하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시트 작업이 보통 한 12시간 밤새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해도 이제 회기를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민생 법안이라도 오늘 빨리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 참 싸움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면 4+1에서 합의된 대로 올리겠다 이렇게 여당이 약간
그 압박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뭐 통과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양보를 한 거인지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네요. 네,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때 예산 통과될 때 쪽지 예산 얘기 뭐 이런 밀실 예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밀실에서 그 소소위라고 하는 밀실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근데 실은 요즘은 쪽지 예산은 많이 없어진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예,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작성할 시점에 미리 작업들을 하십니다. 미리미리. 쪽지를 미리. 네, 쪽지를 미리미리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이 당신들도 예산 이번에 그 협상을 길게 못 가져가고 짧게 가져가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손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산 처리에 결국은 자유한국당 동의할 거다라고 말씀들을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 상황은 그런데 최근 상황은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정부 부처에서 예산 작성할 시점에서 이미 많은 부분 지역 민원은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밀고 당기기에 예산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을 했지 여기에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손해 보니까 예산 그 합의에 막 들어가고 그런 상황은 현실은 조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은. 사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들 한마디로 페트 법안 때문에 이렇게 계속 미뤄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임시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들 이게 굉장히 여당에서는 마음 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라고 지금 4+1에서 이제 합의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함께하는 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민주당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선거법 어차피 뭐 선거법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 뭐 표결까지는 가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원안 그대로 갈 수가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안 그대로는 안 갈 것 같고요. 원안 그대로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안 그대로 가기 힘들다. 근데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처리가 될 가능성은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선 기자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그 통과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긴 한데 좀 참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금 그 한나라당 아니죠. 한국당이 한국당이 지금 뭐 다른 꼬투리를 많이 잡고는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건 선거법이잖아요. 그 문제가 자기들의 이익과 굉장히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가 조금 그 문제에서 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 4+1 지금 여당이 믿고 있는 4+1이 조금 힘들어지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조가 이런 부분이 조금 여당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금 225+75라는 선거제가 팩트에 올라가 있는 법안인데 지금 250+50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장식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민주당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작년 12월 달에 해놓은 5당 합의를 근거로 해서 4+1 그 안에서 4+1의 단일화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까지 진행된 4+1 회의에서 그 단일화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또는 그 공수처안 에서도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거법도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각 당의 입장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강력한 자기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점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민주당은 어찌 보면 4+1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의 지렛대로 4+1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당신들이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렛대로 한편 사용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그 원내 교섭단체 세 당 간의 협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또 4+1에 와서는 또 지렛대로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민주당이 어느 친구의 손을 잡을 거냐. 를 결정해야 되는 때다. 사실 뭐 4+1 협의안이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안을 가지고 반드시 가봅시다.
봅시다. 그러면 사실 다른 야당들은 그 드라이브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나쁜 친구와 손을 끊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정의당에서 작은 유혹에 이렇게 빠져드시면 합의 정신, 1년간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야합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대변인도 나쁜 친구 빨리 끊어라 그런 네, 그랬나요?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8891번님, 대체 왜 유치원 3법은 통과가 안 되나요? 예,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예, 국회의원들 자녀들은 이제 유치원 갈 일 없다고 이러나요? 손주들도 유치원 갑니다. 이런 생각 못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음표를 3개 정도 보내주셨고요. 정은경님, 신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거부 의견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은경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예, 검찰이 최근에 의견서 냈다고 하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먼저 정상근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의견을 좀 각자 주시죠. 좀 그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한데 한 줄로. 네. 계속 경찰 수사지휘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결론인 거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뭐 대형 재난이나 뭐 선거, 변사, 살인 사건 등 중요 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해서 사결 종결 전에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또 검찰이 보안 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똑같은 지금 똑같은 거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검찰의 보안 수사나 이 시정 요구를 경찰이 정당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뭐 까려면 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하겠다. 지금 틀을 유지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경찰의 송치 의견이 검찰에서 변경된 것이 한 4만 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러면은 뭐 경찰이 뭐 수사를 뭐 제대로 하느냐, 뭐 좀 수사가 뭘 제대로 한다고 경찰에 이제 종결권을 주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영장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권 보호는 검찰만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말을 국민들 몇 %나 믿는지 믿으실지. 예, 약간 쓴웃음이 나오는데 검사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그렇죠. 검사의 생존권. 네. 이 보니까 이게 10월 달에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제출한 문서가 하나가 있고요. 네. 예, 그건 뭐 국회에서 요청한 거니까 야, 검찰도 당신들도 의견 한번 내봐. 그 기관에서 그건 지난 뭐 당연히 10월에 예, 받을 수 있는 건데 12월 달 날짜가 찍힌 4쪽짜리가 지금 돌아다녀요. 네. 근데 이게 특별히 또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하게 또 가서 보고를 따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 명칭상.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 이게 말 한마디 차이인데요. 보안 수사를 요청할 수 있죠. 사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안 수사 해달라. 기소를 위해서 보안 수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문구를 넣자고 얘기를 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당한 이유 부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을 없애자. 예. 네. 대신 지체 없이라는 걸 넣자라고 해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지체 없이 수사해야 된다. 그냥 지휘권 유지하자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상 그 지휘권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권 송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 인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다 검찰한테 송치해라, 다 넘겨라. 최종 판단은 우리가 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뭐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수사받을 때 경찰에 가서 했던 얘기 검찰이 불러서 또 똑같이 하라고 해요. 왜 2번씩 조사받아야 되나요?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또 한 번 꼭 받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저는 그렇게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검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검찰에서 조사받은 얘기는 부인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번 이야기하면 그게 그냥 증거가 돼요. 그게 뭐 칼이나 뭐 총이나 뭐 내지는 무슨 뭐 피 묻은
옷이나 이런 것과 똑같이 종이가 검찰에서 네네. 진술한 진술 조서라는 종이가 증거가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죠. 재판이 매우 늦어질 거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윤석열 총장 처음에 그 뭐 인사청문회 하고 임명할 적에는 그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은 우리가 낸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좀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경찰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검찰이 낸 의견서가 4쪽짜리였거든요. 네. 네. 근데 경찰이 그것에 반박 의견서를 이제 당장 냈는데 14페이지짜리를 3배 넘게. 네, 맨날 요약본은 빼도 13장인데 뭐 3배가 이제 넘는 의견서를 내고 이것만도 얼마나 경찰에 지금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일단 검찰 의견서에 대한 경찰의 총평은 그 의견서에도 나와는 얘기입니다만 네. 스스로를 무오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특정 기관을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의견서라는 걸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검찰은 자기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 너무 오만하다. 그렇죠. 오늘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의 그 반론을 아주 조목조목했고 네. 정상 기자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경찰이 왜 이게 지금 민주적인 정부 지금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왜 그 부합하지 않는지 특히 지금 아까 그 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빼자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굉장히 대등한 국가기관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의 요구에 대해서 이게 부당한 요구인지 합당한 요구인지 전혀 할 수 없고 그냥 따르기만 해라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민주정부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하부 기관으로 손발로 생각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입니까? 지체 없이라고 정말 바꾼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네. 네. 놀랍네요. 네.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재판부와 이 검찰이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데 검찰이 무오류 집단인 것으로 스스로 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 관련된 사안이 좀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 재판부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심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항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데 왜 검사는 검사 의견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오늘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격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신장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9월 6일 날 1차 공소장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 조국 교수 청문회,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끝나기 직전 네. 10시 50분에 전격적으로 그 공소를 제기를 하죠. 근데 그 공소장과 11월 11일 날 나온 소위 2차 공소장에 나오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오늘 그 판사님께서 5가지 부분이 조목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래서 1차 공소장에 있는 사건과 2차 공소장에 있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검사님이 막 반발을 한 거죠. 왜 허가 안 해주냐. 이거 허가해줘야 된다. 하니까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왜 당신들은 무오류라고 생각하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건데 공소장 그 변경 신청 허가 안 해주면 그 다음 다른 조치들이 있는데 도대체 허가 신청을 판사의 권한으로 안 해준다고 하는데 목소리 높이고 따지고 이게 말이 되냐. 결국은 이런 말 다음에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계속 그러실 거면은 재판장에서 나가시라. 퇴정시킬 수도 있다. 퇴정시킬 수 있다. 이런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판사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막 일어나서 반박하니까 앉으세요. 굉장히 가만히 계세요. 막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변경하려고 했던 게 일부는 뭐 범죄 그 적용하려고 하는 범죄 이름은 맞을 수 있으나 나머지 한 5가지 범행 뭐 장소 일시 뭐 공범 등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범 성명불상 그 1차 공소장에서는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2012년 9월 6일 날 그 동양대학교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인을 날인해서 뭐 국내 유명 대학교에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공범이 저는 이거는 다시 공소장을 확인해 봐도 공범이 조민으로 구체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조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혼자 한 걸로 돼 있고요. 위조한 그 허위 사문서를 행사한 거 어디다 학교에다가 내는 공범. 거는 이제 조민 그 따님과 함께 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범. 그다음에 일시가 2013년 6월 달로 바뀌었고 장소도 동양대학교가 아니라 집, 거주지로 바뀌었고 방법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고 목적도 유명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 공소장은 처음 나왔을 때 2차 공소장 나오고 나서 제가 이거 거의 소설이다, 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가 맞다라는 게 오늘 증명됐다. 첫 번째 공소장은 결론이 결론은 왜 거기로 갑니까? 여튼 그럼 검사들은 스스로 검찰에서는 스스로 이게 오류든 거짓말이든 그건 본인들만 알 수 있으나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무려 너댓가지가 완전히 다른 팩트가 들어가 있는데 2495번님 혹시 검안에서 검사인가요? 이런 문자 주셨고 이은자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가 되면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신청이 불허되면은 이제 기사마다 조금 다른데 이것을 이제 처음 했던 걸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새로운 사건인 양 공소를 다시 할 수 있다. 아니면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 기소를 같은 내용의 그 2차 공소장에 있는 것 같은 걸로 추가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이거 두면 무죄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 그 2012년 9월 6일 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겠죠. 1심에서. 그럼 2심에 가서 그대로 공소를 유지한 채로 2심에 가서 공소장 변경 또 신청하거나 이걸 다투는 거죠. 이 같은 사안이다. 사실은 이게 일시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근데 저는 가능합니까? 네, 고집을 부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심에서 이거는 공소장 변경 자체가 불가해 너무나 동떨어졌어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그거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공소장 2심에 가서 다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니까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고 1차 공소한 사건이 그냥 그 사건대로 재판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기소한 사건 그 사문서 위조를 포함하여 사모펀드 등등등 이렇게 쭉 증거인멸까지 있는 사건은 그 다른 사건으로 또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각각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공소를 취소하면 좀 이게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검찰의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무오류의 뭐 이런 그 태도로 보았을 때는 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그러면은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거의 소설 같은 공소장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오류를 인정하는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공소장 취소에 굉장히 그 신중하거나 취소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차라리 1심에서 무죄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선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번 국민들이 오늘 그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를 보면서 도대체 그동안의 난리법석은 도대체 뭐였나 라는 허탈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원래 처음부터도 이건 너무 무리한 수사하고 너무 무리한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사실 검찰은 이거는 공소시효 때문에 그래라고 하면서 뭐 태연하게 모든 일을 진행해 왔던 건데 정작 와서 보니까 무리한 거였다는 게 지금 법원이 확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그
쪽팔려해야 할 상황인 거죠, 사실은. 민망해야 될 상황인데. 네네네. 그리고 재판부가 또 이것도 지적했어요. 검찰의 늑장 기록, 열람 복사를 지적을 했는데 이 피고인 측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 니네들이 해줘야 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재판부가 더 뭐 일이 지금 검찰에서 뭔가 계속 늦장을 피우면 정 교수에 대해서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보석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아니 뭐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이제 그 재판 시작되고 나면 네. 그 2개월 안에 구속 기간이 2개월이에요. 네네네. 근데 벌써 한 달 지났거든요. 11월 11일 날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뭐 물론 2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해서 1심을 6개월까지 갈 수도 있지만 네네. 지난번에도 재판부에서 기록 복사 언제까지 이번 주말까지 해주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지적이 나온 거군요. 예, 그럼 또 천천히 갈 것 같으면 그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구속 재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불구속 재판으로 그러면 시간 구애받지 니들 계속 늦추면 불구속 재판으로 그냥 하는 게 낫지 보석 검토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빨리빨리 기록 복사 안 해주면 불구속 재판으로 갈 수 있다. 보석해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재판부가 참다 이 얘기까지 나왔군요. 이런 경우는 참 정말 잘 없는 일이에요. 수사기록 열람 복사가 이게 워낙 민원이 많은 부분이어서 언론사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정말 시간을 너무 끄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해서 저희들도 취재를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검찰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력 부족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인력이 없다. 예.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것이 그 열람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이 피고인 측은 사실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이걸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인권의 옹호자라는 검찰은 고작 인력이 없어서 못 해준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오늘 재판 내용을 보니까 그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열람 등사도 굉장히 황당한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개인 기록을 지워주면 검찰이 그걸 가져가서 다시 복사를 해서 변호사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재판장이 아니 그거 개인 기록을 왜 변호사가 지워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더딘 상황.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신장식 변호사 김영선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